안녕하세요. 철학의 서도입니다. 철학자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저도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오늘은 데이트를 쳤던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가 어떻게 칸트를 오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나온 책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도서 미움받을 용기는 심리학이긴 합니다만 철학의 이분법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인식론에 대해서 각자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인식한다는 상대주의,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윤리론에서도 각자의 방식이 모두 옳다는 상대주의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주변에 아랑곳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이기주의의 측면도 보입니다. 특히 칸트라면 미움받을 용기를 잊고 저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심리학은 정상 학문과 비정상 학문에 걸쳐있는 학문이라고 했었죠. 미움받을 용기 책을 보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없다. 무언가 실행할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과거 핑계대는 것이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만사 오케이라는 건데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용기 없는 찌질이들로 매도하는 매우 나쁜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도 있고 칸트와도 어울리지 않는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그 두 번째 시리즈는 교사와 철학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칸트를 오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해줍니다. 우리가 미성년 상태에 있는 이유는 이성이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결단도 용기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 이성을 발휘할 용기를 가져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칸트의 저 말은 미움받을 용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저 대목을 소개하며 교사가 권위로 학생을 복종시키고 그러면 안 되고 오로지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칸트가 과연 여기에 동의할까요? 칸트는 이성주의자입니다. 이성을 발현시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스스로 법칙 삼아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법칙을 삼았다고 해서 그 도덕법칙이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논리적 이성적 판단을 했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칸트는 이러한 이성 능력이 아이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칸트의 저서 교육학을 읽어보면 미움받을 용기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육은 인간을 인간성의 법칙들에 부속시키고 인간이 법칙들의 강제를 느끼게끔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일은 조기에 일어나야 한다. 일찍부터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벌써 아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앉아있고 그들에게 지시 규정되는 바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에 습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첫 시기에는 기계적인 강제가, 그 다음 시기에는 도덕적 강제가 있는 것이다. 기계적인 강제는 규칙, 규율, 권위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우선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이고 도덕적 강제라는 것은 이성이 발달되면 스스로 도덕법칙을 만들어 그 도덕법칙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첫 번째 품성이 복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이런 도덕 철학에 대체 어디에 미움받을 용기가 담겨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성인에게도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네 말이 다 맞다라고 해주는 것이 과연 도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